희미한 가등에 비춰보니 팔목시계가 8시하고 40분이나 되었다. 그럭저럭 40분을 넘겨 밖에서 충그린 셈이다. 꼭 20분 안에 다녀오라던 시간보다 곱쟁이가 되었거니 해도 그게 그다지 속이 후련한 것도 모르겠었다. 큰 길을 다 올라와서 골목으로 들어설 때다. 무심코 막 들어서는데 갑자기 어린애 우는 소리가 까무러치듯 울려나왔다. 송이의 울음소리인 것은 갈데없고 깜짝 놀라면서 반사적으로 움칫 멈춰 서던 것도 일순간 꼬꾸라질 듯 대문을 향해 쫓아 들어간다. 아이가 벌써 제풀로 잠이 깰 시간도 아니요. 또 깼다고 하더라도 울면 칭얼거리고 울었지 저렇게 사뭇 기절해 울 이치도 없다. 분명코 이놈 장가놈이 내게다가 못한 앙심풀이를 어린애한테다가 하는구나. 급한 중에도 이런 생각이 퍼뜩퍼뜩. 그러나 몸은 몸대로 바쁘다. 골목이라야 바로 몇 걸음 안 되는 상거요. 길로 난 안방의 드높은 서창이 마주보여 한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떻게도 다급한지 마음 같아서는 단박 창을 떠받고 뛰어들어갈 것 같았다. 지친 대문을, 안중문을, 마당을, 마루를 어떻게 박차고 넘어뛰고 해 들어왔는지 모른다. 안방 윗 미닫이를 벼락치듯 열어 젖히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두 눈이 벌컥 뒤집혀진다. 짐작이야 못했던 바 아니지만 너무도 분이 치받치는 장면이 있었다. 마치 고깃감으로 사온 닭의 새끼나 다루듯 형보는 송이의 두 발목을 한 손으로 움켜 거꾸로 동동 쳐들고 섰다. 송이는 새파랗게 다 죽어 손을 허이적거리면서 숨이 넘어가게 운다. 형보는 초봉이가 나가고 나간 뒤에 20분이 넘어 30분이 지나 40분이 거진 되어도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놈 불안과 짜증이 차차로 더해가고 해서 시방 애미가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아까 나갈째 어린애를 울렸다 보아라 배지를 갈라놓을 테니 하던 그 앙칼진 그 소리까지 밉살스럽다고 우정보아란 듯이 새끼를 집어 똥댕이를 쳐주려고 잔뜩 펴르는 판인데 이건 또 누가 이쁘달까봐 제가 제풀로 발딱 깨서는 드립다 귀따갑게 울어대지를 않느냔 말이다. 이참 저참 해서 밤에 숙회는 드디어 제 성깔이 나고 말았다. 울기는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성화 먹기야 매일 반이니 화풀이 삼아 언제까지고 이렇게 거꾸로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애미한테다 기어코 욕골을 보여줄 심술이었었다. 그랬기 때문에 초봉이가 달려드는 기척을 알고서도 짐짓 그 모양을 한 채로 서서 있었던 것이다. 아기 복받친 초봉이는 기색해가는 아이를 구할 것도 잊어버리고 푸르르 몸을 떨면서 집어삼킬 듯 형보를 노리고 섰다. 이윽고 형보는 초봉이에게로 힐끔 눈을 흘기고는 베라먹을 것, 사람 기가 따가워 씹어 뱉으면서 아이를 저 자던 자리에다가 내던져버린다. 이 천하에 초봉이는 아드득 한마디 부르짖으면서 새끼 샘에 성난 안범같이 사납게 달려들다가 마침 돌아서는 형보를 되는 대로 아랫배를 켜누어 꿰어지라고 발길로 내지른다. 역시 안범같이 모진 그리고 날쌘 일격이었으나 실상 겨누던 배가 아니고 어디껜지 발바닥이 칵 막히는데 저편에서는 의외로 모질게 어이쿠 소리와 연달아 두 손으로 사타구니를 우디고 뱅뱅 두어 바퀴 뱀을 돌다가 그대로 나동거라진다. 엇나간 겨냥이 도리어 좋게 당처를 들이찼던 것이고 당한 형보로 보면 불의의 습격이라 도시에 피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방바닥에 나동그라진 형보는 두 손으로 급소를 움킨 채 아각소리나 아니나 무령하게 물먹는 메기처럼 입을 딱딱 벌리면서 복갠다. 눈은 흰창이 뒤집어지고 방금 숨이 넘어가는 신용이다. 죽으려고 해번득거리는 것을 본 초봉이는 가슴이 서늘하면서 몸이 떨렸다. 겁결에 얼핏 물이라도 먹이고 주물러라도 주어야지
아니 의사라도 불러대어 살려 놓아야지 하면서 마음 다급해지는데 순간 마치 뜨거운 물을 쫙 끼얹는 듯 머릿속이 화끈하니 치달아 오르는 게 있었다. 오라 죽여야지. 소리는 안 냈어도 보다 더 살기스러운 포효다. 죽으려고 납뛰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살려놓자던 저를 혀 한 번 찰 경황도 없었다. 경황이 없기보다는 잊어버렸기가 쉬우리라. 이 순간 초봉이의 얼굴을 누가 보았다면 벌겋게 상기된 채 실룩거리는 안면 근육이며 모가지의 푸른 핏대며 도끼가 댕겅댕겅 듣는 눈이며 분명코 육식류의 야수를 연상하고 몸을 떨지 않질 못했을 것이다. 마음 먹고 차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곧잘 정통으로 들어가지를 않는다. 3번 걷어찼는데 겨우 한 번 올바로 닿기는 했어도 형보의 손이 가리어 효과가 없고 말았다. 그럴 뿐 아니라 형보는 겨냥 들어오는 데가 거긴 줄 알아채고서 두 손으로 잔뜩 가리고 다리를 꼬아 붙이고 그러고도 몸을 요리조리 가눈다. 이제는 앞만 걷어 질러야 위로 헛나가기 아니면 애먼 볼기짝이나 차이고 말지. 정통에는 빈틈이 나지 않는다. 형보는 초봉이가 한 번씩 발길질을 하는 족족. 발길질이라야 헛나가게 아니면 아프지도 않은 것은 멀쩡하니 뒹굴면서 돼지 생명 따는 소리로 소리소리 개목을 질러댄다. 급소를 차인 것도 이제는 안 아프고 번연히 승포를 떠느라 엄살인 것이다. 형보는 조금치라도 초봉이에게서 살 의를 건히 채지는 못했다. 그러나 제가 송이를 가지고 한 소행은 있겠다. 한데 초봉이가 전에 없이 미칠 듯 날뛰니까 달리 겁이 슬그머니 났었다. 그새까지는 아기 박치면은 등감이나 한번 쥐어 박지르고 욕이나 해 퍼붓고 이내 그만두었지 그다지 기승스럽게 대드는 법이 없었다. 본시 뒤가 모른 형보는 그래서 생각에 전연히 이번에는 아마 단단히 독이 오른 모양이니 마주 성구거나 잘못 건드렸다가는 체분에 못 이겨 양잿물이라도 집어 삼킬지도 모른다. 아예 그렇다면 맞서지를 말고 엄살이나 해가면서 제 분이 풀리라고 때리면 맞는 신용, 걷어차면 차이는 신용 해주는 게 옳겠다. 차여준대야 맨 처음에 급소는 뭣도 모르고 차인 것. 이제는 쟤까지껏 계집년이 참새다리 같은 걸로 발길질을 골백번 한들 소용이 있더냐. 엉덩이 판이나 허벅다리 좀 차였다고 골병들리 없고 요렇게 급소만 잘 싸고 피하면 고만이지. 이렇대서 시방 앞뒤 요량 다 된 줄로 든든히 배짱 내밀고 구렁이 같은 의뭉을 피우던 것이다. 초봉이는 발길질에 차차로 기운이 팡 좋으는데 형보는 일변 도로 멀쩡해지는 걸 보니 마음이 다뿍 초조해서 이를 어찌하나 싶어 안타까워할 즈음 요행이 꽤 하나가 언뜻 들었다. 그는 여태까지 형보가 누워있는 몸뚱이와 길이로만 서서 살살 겨누어 발길질을 하던 것을 고만두고 해슬쩍 비키다가 와락 옆으로 다가서면서 날쌔게 발꿈치를 들어 칵 내리재긴다. 어이쿠 아이고. 형보는 급소두덩을 한 손만 옮겨다가 우디면서 옳게 아파한다. 아이고 사람 죽네. 형보는 여전히 개목을 치르면서 몸을 요리조리 바워내고 초봉이는 따라가면서 옆을 잃지 않고 재긴다. 그러다가 한번 정통과는 겨냥이 턱없이 빗나갔고 훨씬 위로 배꼽 미친 듯한데 칵 내리재기는 발꿈치가 물씬하자 단박 억 소리도 미처 못 뱉고 자리를 우디려 올라오던 팔도 풀기 없이 방바닥으로 내려진다. 아까 맨 먼저 급소를 차이고 나가 동그라질 때보다 더하다. 찾은 자리는 형보고 초봉이고 다같이 생각지도 알지도 못하는 배꼽 밑의 급처이던 것이다. 형보는 흉하게 눈창을 뒤집어 쓰고 입을 떡 벌린 채 거진 사족이 뻐들어져서 꼼짝도 않는다. 숨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입가로 개거품이 피어오른다.
오냐. 기운이 번쩍 솟은 초봉이는 이를 보드득 갈면서 마창이라도 나라고 형보의 아랫배를 내리 칵칵 제긴다. 하나, 둘, 셋, 너희 수없이 대고 제긴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얼마를 그랬는지 정신은 물론 없고 펄럭거리면서 팔꿈치 방아를 찢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형보는 내 활개를 쭉 뻗고 누워서 움짓도 않는다. 숨도 안 쉬고 눈도 많이 감았다. 추봉이는 차차 온전한 제정신이 들었고 정신이 들면서 맨 처음 송이의 우는 소리를 알아들었다.